예.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7장부터 이제 진행을 할 텐데요. 전압 무효 전력 제어, 이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이제 전력계통공학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QV 컨트롤, 그다음에 안정도, 고장 해석, 이 세 개가 가장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 외에 이제 PF 컨트롤이 그 다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전력주력 계산이 나오고, 경제 운영이 나오고,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개는 거의 비슷합니다. 7장, 8장, 9장은.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송배전공학하고 많이 중복이 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제가 생략을 할 겁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7주면은 한 4주에서 5주를 계통공학을 하고 2주 정도를 발전공학을 해야 됩니다. 발전공학에서는 말 그대로 중요한 부분만 뭐가 있다, 이 부분이 있다라는 정도밖에 소개를 못 해드릴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8월달 이후부터는 이제 발전공학은 조금 할애를 해가지고, 어차피 자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은 PT로 해가지고 하게 되면 조금 더 빨리 갈 겁니다. 왜냐면 제가 쓰다 보니까 뭐 쓰는 것도 조금 글씨도 잘 못 쓰고 느려지다 보니까, 근데 그 다음부터는 PT로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빨라질 겁니다. 그때부터는 계속 반복하는 식으로. 그래서 자료를 많이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 전압 무효 전력. 전압이니까 V고 무효 전력이니까 Q인데, QV 컨트롤. 여기서 앞에 배우셨던 이제 AFC하고 ELD 다음에 이건 뭐냐? 이 주파수나 유효 전력 제어를 하기 위한 부분이었던 얘기죠. 그럼 여기는 이제 전압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PV 컨트롤을 한다든가, 뭐 QV 컨트롤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인데, 여기는 QV 컨트롤이 주란 얘기죠. 왜? 나중에 보시면 여기선 P에 대해서 전압이 변동하는 것보다는 Q에 대해서 전압이 변동하는 폭이 크다라는 내용이 여기 책에 나와 있습니다. 예제에서도 7-3에서 보시면은 그 부분이 나와 있는데, 그걸 증명하는 게 10점 내지 25점짜리로 나옵니다. 이 25점짜리로 나온 문제가 한 전압강하고 뭐 연동돼가지고 나왔던 게 한 3-4번이 최근에도 나왔었는데, 한 3년 전에도 나왔었고, 한 5년 전에도 나왔었고, 거의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이 QV 컨트롤에 관련된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이 Q 성분을 제어하기 위한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배우실 겁니다. 그래서 345페이지에 보시면 전압 제어의 필요성, 전압이 낮았을 경우, 높았을 경우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번 참조를 해서 보시면 되고요. 347페이지에 보시면 7-3, 전압과 무효 전력의 기본 특징이 있는데요. 이건 중요합니다. 전압과 무효 전력의 기본 특징, QV에 대한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들을 나눴는데, 여기 무한대 모선으로 해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349페이지 보시면은 유효 전력 변동에 의한 전압 변동보다 무효 전력 변동에 의한 전압 변동이 더 크다라는 걸 증명하는 수식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7-3에 있는 것들을 유출해가지고 증명하는 게 바로 이게 25점짜리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그렇게 계산하는 게 나와 있고요. 예제 7-3에서는 요거를 이제 다른 방식으로 좀 유출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10점짜리로 증명을 하거나 25점짜리로 이렇게 증명을 하실 때 하셔도 되는데, 25점짜리로 하기에는 좀 작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같이 한번 보셔가지고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효 전력 부분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35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50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전압 변동에 미치는 유효 전력 변동의 영향은 무효 전력 변동의 그것에 비해서 훨씬 작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경부하일수록 무효 전력 변동이 압도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증명하는 것들이 예제 7-3에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제 7-3, 353페이지에 보시면은 유효 전력은 위상차에, 무효 전력은 전압 강화에 밀접하게 관계한다는 것을 보여라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가 25점짜리로 나오니까 그렇게 한번 풀어보시고요. 전압 제어를 위한 무효 전력이 7-4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QV 컨트롤 하기 위한 이 무효 전력의 공급원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통배전공학에서도 배웠었죠. 어떻게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발변주배. 전압을 조정하기 위해서 발전소에서 전압을 조정하고 변전소에서 전압을 조정하고 주상변압기에서 전압을 조정하고 배전선로에서 전압을 조정하고 전압을 이렇게 조정을 했다 이거죠. 근데 얘는 Q를 이용을 해서 전압을 조정하니까 이 Q를 제어하기 위한 공급원들이 뭐가 있느냐. 그럼 똑같이 발전소에서 무효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게 뭐가 있죠? 발전기입니다. 변전소에서 무효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게 뭐가 있냐 이거죠. 이 조상설비들이 나오겠죠. 예? 그런 내용들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무효전력의 공급원을 보면 발전기, 주상설비에 대한 케이블, 콘덴서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을 해가지고 각각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발전기에서는 어떻게 여자전류를 이용해가지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계자전류를 강하게 하거나 약하게 하면은 계통으로 무효전력을 공급을 해줄 수도 있고 계통으로부터 무효전력을 흡수를 할 수도 있다.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ABR 전압 조정기를 가지고 조정을 하고 거기에 대했는데 발전기 가능 출력 곡선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고 얘가 지상운전, 진상운전, 얘가 강여자, 약여자 그리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 그리고 안정도에 따라서 이제 발전기 가능 출력 곡선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UEL, OEL에 따라서 제한되는지 아니면 정태 안정도, 동태 안정도에 따라서 제한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또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부하시 탭 전환 조정장치에 대해서는 유효전력을 제어하겠죠. 그래서 357페이지에 있는 것들은 유효전력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고 그다음 동기조상기나 전력용 콘덴서, 션트리액터 같은 건 무효전력을 제어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SVC에 대해서 무효전력과 유효전력 제어하는 부분들이 358페이지에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 유도전압 조정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앞에서 설명됐던 그런 내용들하고 중복이 됩니다. 360페이지에 가시면 이제 무효전력의 발생원과 소비원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때 어떻게 됐죠? 발전기에서 올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3, 4, 5, 1, 5, 4 해가지고 주상변압 해가지고 이렇게 그림 그렸었죠. 여기서까지는 발전소, 여기는 변전소, 여기서는 배전소로 해가지고 무효전력을 공급한다. 그러면 이런 그림을 여기다 또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별로 해가지고 지금 발생원하고 소비원하라고 돼 있으면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여기는 발생원에 관련된 부분, 여기 소비원에 관련된 부분. 발생원에서는 뭘 집어넣어 줄 수 있느냐. 무효전력을 발생하는 게 션트리액터 같은 거를 얘는 소비가 되겠죠? 왜? 발생이니까. 발생이 SC가 되고 SVC가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다는 얘기죠. 소비원에서는 SHR이 되고 SVC가 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림을 그려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써주고 그림도 그려주시고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조화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효전력의 조정을 하는 부분들을 발전기에서 조정하는 부분, 조상설비에 의해서 조정하는 부분, 부하시 탭 절한 변환기에서 조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362페이지, 36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발전소, 변전소, 주상변압기, 배전소로 이런 형식대로 여러분들이 애워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도 똑같은 개념으로 제어 특성에 대한 것들은 탭 변환 시의 VQ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그건 한번 참조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6도 넘어가고 7-7 전압 무효 전력의 제어 방식. 전압과 무효 전력의 제어 방식이 제어가 7-7에 나와 있습니다. 7-7에 보시면 표가 나와 있죠. 거기 보시면 전압 제어 방법이 바로 QV 컨트롤입니다. 주파수 제어 방법이 뭐라고요? QF 컨트롤이라는 얘기죠. 주파수 제어니까. 이건 전압 제어니까. 이건 주파수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맨 밑에 보시면은 QV 컨트롤은 국지적으로 제어를 한다. 뭐라고요? 주파수 제어는 전력계통 전체에 대해서 나온다.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들이 또 표로 나와 있죠. 그런 표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 전체적으로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주파수 제어라고 해서는 발전기를 제어하죠. 예? 발전기를 제어하다 보니까 가버너풀이라든가 AFC라든가 ELD로 제어를 할 거예요. 그게 뭐냐? PF 컨트롤에서 배웠던 내용 아닙니까? 여기선 QV 컨트롤이니까 전압을 제어해서 Q를 제어했으니까 Q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죠? 발전기에 대한 계좌전류를 제어했거나 아니면 변압기의 탭 위치를 제어했거나 아니면 주상설비를 제어했거나 그런 내용이 여기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 표를 이해를 하시면은 나중에 또 써주실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것들을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QV 컨트롤을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 제어를 하느냐
바로 1번, 2번, 3번이 나온다는 얘기죠. 아까 PF 컨트롤에서 나왔던 거하고 틀려지게 여기는 개별 제어, 협조 제어, 종합 제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협조 제어, 종합 제어가 나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럼 이것들을 외워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QV 컨트롤 할 때는 어떤 식으로 제어를 하느냐. 아까 PF 컨트롤에서는 어떻게 제어를 했죠? AFC를 통해서 ELD를 제어하는데 AFC에 대한 제어 방법, ELD에 대한 방법, AGC에 대한 제어 방법. 여기서는 뭐가 있죠? 네? FTC, TBC, FFC 이렇게 나왔었죠. 그것들을 이용을 했었고 ELD에서는 경제 부하 배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AGC에서는 요것들을 AFC하고 ELD를 병렬로 호환을 하는데 직렬 배분, 병렬 배분, 재배분, 병렬 재배분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나눠졌다는 얘기죠. 그거에 대해서 나오는 키워드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QV 컨트롤에서 뭐라고요? 개별 제어, 협조 제어, 종합 제어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딱. 그럼 개별 제어가 뭐고, 협조 제어가 뭐고, 종합 제어가 뭐냐? 이 부분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개별 제어는 개별이니까 개별로 하는 거고, 협조는 뭔가 협조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여기다 개별 제어에다 플러스를 한 겁니다. 뭔가. 종합 제어는 협조 제어에다 또 뭔가 또 플러스를 한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는 하나, 그 하나에다 뭔가 더 플러스한 거, 그 협조 제어에다 또 플러스한 거.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림을 보고 내용을 보시면 되는데 얘는 하나를 하다 보니까 적응 제어가 안 됩니다. 얘는 플러스가 됐으니까 적응 제어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 그런 내용들이 있다. 종합제어에서는 더 협조를 더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내용들을 이제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려주시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딱 그 장에서의 키워드가 뭔지 이걸 머릿속에 넣어놓지 않으시면 나중에 문제가 나왔을 때 헷갈립니다, 이게. 이 출제자가 의도하는 게 뭐냐? 지금 QV 컨트롤을 물어봤는데 이쪽에 관련된 내용을 쓴다. 이거는 틀린 거란 얘기입니다. 근데 QV 컨트롤을 물어봤는데 또 이쪽에 관련된 내용을 쓴다. 그러면 또 틀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가 물어보는 제어 방식은 개별 제어, 협조 제어, 종합 제어라는 걸 명확하게 알고 계시고 직렬, 병렬, 재배분, 병렬 재배분 같은 AGC의 제어 방식이라는 얘기고요. AFC의 제어 방식은 FTC, FFC, TBC라는 얘기를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실장이 끝납니다. 이거의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세부적으로 볼 거고요. 8장 고장 해석 개통보호 이게 송배전공학의 7장에 있는 고장전류 계산하고 그리고 개통보호가 10장이었나요? 10장에 있던 부분을 합해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생략된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더 추가된 부분도 있고요. 첫 번째 보시면 3단 단락 고장 계산이 나왔습니다. 단락 고장을 계산하기 위해서 퍼센트 임피던스법하고 Z법하고 임피던스법하고 PU법이 있다. 앞에서도 설명이 돼 있었죠. 여기서 그런 내용이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대칭자표법도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대칭자표법이 나오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발전기 기본식이 나오죠. 발전기 기본식을 이용해서 무부하 발전기에 대한 계산을 통해서 계산하니까 요 뒤에 보시면은 무부하 발전기 기본식이 나오고 무부하 발전기에 대한 고장 계산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대칭분에 대한 것들 3상 단락이는 대칭분이고 그 외에 나머지는 다 비대칭 고장입니다.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바로 대칭자표법을 이용한다라고 송배전공학에서 설명을 했고 송배전공학에서 예를 들어 2상 단락이 일어난다. 그럼 얘를 어떻게 풀어서 썼었죠? 1번, 2번, 3번, 4번 키워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고대 발전. 고대 발전. 지금 대칭자표법이 나오면 발전기 기본식이 나오고 무부하 발전기가 나오고 이렇게 설명했던 것처럼 고장 조건을 나와야 되죠. 고장 조건. 뭐라고요? 기질량과 미질량. 우리가 고장전류에서도 기질량, 미질량 나왔지만 전력줄에서도 기질량, 미질량 나오죠. 이렇게 쌍대적으로 다 외우셔야 된다. 이렇게. 그래야지 오래 가니까. 그럼 이건 뭘까요? 대칭분. 대칭자표법을 이용해가지고 대칭분을 끌어낸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건 뭐냐? 발전기 기본식을 이용한다는 얘기입니다. 발전기 기본식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있는 미질량에 관련된 전압 전류를 여기서 계산하면 된다. 그게 바로 키워드란 얘기입니다. 요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요대로. 그러면 이제 3상 단락, 2상 단락, 1선지락별로 해가지고 기질량과 미질량을 이제 꾸며내기 위해서는 그림을 그려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등가를 그려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들을 연습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걸 표로 한번 만들어 주시면 쉽게 계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송배전공학 때 설명했던 것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송전망을 계산을 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고장 해석을 하는데, 전력계통이니까 송전계통인데, 이해선에 대한 송전망을 계산을 합니다. 요게 하나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전에는 이런 삼상단락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고장 부분만 했다 그러면은, 여기선 대칭분해를 해서 송전선로를 계산하는 부분이 이해선, 병행 이해선 송전망을 계산하는 부분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됐다. 그래서 이상회로 이론이 나오는데 이게 시험에 한 번 나왔었습니다. 옛날에 2004년도인가 5년도쯤에 한 번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그전에도 옛날에도 한 번 더 나왔었던가 한 2번 나왔었는데, 이 부분이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렵고, 그 다음 시험 빈도가 높다 보니까 전력 원선도처럼 잘 안 나오는데, 굳이 여기에 대해서 이상기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게 여러분들이 외우신다고 해도 잊어먹습니다, 자꾸.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시간을 봐서 차라리 다른 쪽에 더 할애를 하기 위해서 설명을 안 드리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개방과 접지를 시켜가지고 회로를 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개방했을 때 회로 한번, 접지했을 때 회로 한번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헷갈려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수식도 복잡해지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 설명을 드릴 때는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왜냐면 실제로 계산을 하더라도 이게 복잡해지니까요. 그 다음에 전력계통의 보호. 보호에서는 계통보호 방식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발전기나 송전선이나 모선이나 변압기나 이런 것들을 송배전공학에서 다뤘다 그러면 여기서는 똑같은 내용으로 나눠집니다. 440페이지 보시면은 보호개전 시스템의 역할과 기능, 송배전공학하고 똑같습니다. 441페이지에 그림 나와 있는 것들을 보시면은. 그리고 442페이지에 보호개전 방식을 구성해가지고 주보호, 후비보호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송전선 보호, 모선 보호, 기기 보호 해가지고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나눠지는 건 백업 보호하는 부분, 주보호, 후비보호에 대한 개념들, 그리고 송전선, 모선, 기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재폐로 보호에 대한 부분, 주파수 보호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더 틀려지고요. 보호개전 방식의 구비조건에 대한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10점짜리 문제를 가지고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보호개전 방식의 구비조건. 송배전공학에서도 나왔던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구비조건들을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이제 적용을 하는데 이제 송전선에 대한 부분이 주가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송전선. 그럼 제가 뭐라고 그랬죠? 과방거피제라고 얘기했죠. 거피제, 과전류, 방향과전류, 거리 개전 방식, 파일로트 개전 방식, 재폐로 개전 방식,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어디에 있다? 448페이지에 그런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이제 파일럿 개전 방식의 이제 표시선, 표전통마감, 키워드를 자꾸 말씀드리는 게, 대부분 답안지들이 다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표시선 개전 방식, 전력선 반성 반전 개전 방식, 통신선 반성 개전 방식, 표전통마감, 표전통마, 마이크로 개전 방식, 방파 개전 방식,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 내용에서 이제 또 들어가면은 전압 차동, 전류 차동, 전류 이상 방향 비교, 거리 비교, PCM, 펄스 코드 모듈레이션에 관련된 PCM 방식에 대한 추가적인 부분을 또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또 추가로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송전선에 대해서는 주보호하고 후비보호가 나눠지기 때문에 조금 틀려집니다. 송배전공학에서 배웠던 그 송전선의 보호 개전 방식은 이런 식으로만 쓴다라고 그러면은 이 전력계통공학에서는 그걸 좀 더 나눠놔가지고 주보호, 후비보호를 해가지고 3, 4, 5에 대한 보호 개전 방식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물어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은 3, 4, 5kV에 대한 보호 개전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라는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주보호는 어떻게 하고 있고 후비보호는 어떻게 하고 있다, 방향 비교는 어떤 방식이고 거리 개전 방식은 어떤 방식이고 전송 차정 방식은 어떤 방식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53페이지 보시면 송전선로의 지락보호 방식이 나옵니다. 근데 요건 좀 특이합니다. 왜냐면 송전선로이기 때문에 일반 부하선로에 대한 지락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그 지락보호 방식을
OCGR 계정기로 보호를 하는 게 아니라 거리 계정기를 보호를 하다 보니까 영상 전류에 대한 부분을 보상해주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제 8-11에. 그래서 그런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선 보호 계정 방식이 똑같이 나옵니다. 453페이지에. 그 모선에 대한 부분들을 알고 계셔야죠. 모선이 뭐라고요? 전력의 집중과 배분이 이루어지는 도체. 이렇게 딱 정의가 나와야 된다. 먼저 여러분들이 뭘 하든 간에 정의가 딱 돼 있어야 되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들이 뭐가 되는지, 원인이 어떻게 되고, 대책이 어떻게 되고, 장점과 단점이 어떻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키워드를 만들어가지고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답안지를 써주실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정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려주시고, 이런 발생 원인이 어떻게 되고,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된다. 그럼 각각의 장점, 단점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식으로 나눠주셔야 됩니다. 모선은 어떻게 나눴죠? 단모선, 이중모선, 복모선, 1과 2분의 1 12 모선, 그리고 뭐가 있었죠? 2.0 차단 방식, 환상모선 방식, 여러 가지 있었죠. 그리고 2부스 타입 모선, 4부스 타입 모선 있죠. 이런 것들 정의를 정확하게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모선에 대한 부분은 뭐라고요? 압류 방위 환차. 그럼 압류 방위만 봐라. 전압 차동 방식, 전류 차동 방식, 방향 비교 방식, 위상 비교 방식, 이런 식으로 바로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모선에 대한 보호 방식이 뭐가 있냐. 그리고 여기서 지금 모선 보호 개전 방식에서 3, 4, 5kV의 주보호가 뭐라고요? 전압 차동 방식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책에는 전류부터 먼저 나옵니다. 전류, 전압, 방향, 위상 비교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왜? 압류 방위 환차로. 전압 차동 방식이 가장 주보호기 때문에. 그리고 백업으로 방향이나 위상 비교를 한다.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기기보호 개전 방식은 뭐라고요? 전력용 변압기는 비율 차동 개전 방식을 주보호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주파수 개전 방식이 나와 있고 과부하 개전 방식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457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3, 4, 5kV의 보호 개전 방식이 나옵니다. 3, 4, 5kV. 그래서 2계열하고 탈조 방식을 구비하고 차단 실패 시 보호하고 재폐로 개전 방식을 채용하고 보호 설비화를 계열화를 해가지고 1계열, 2계열 해가지고 1계열에서 주보호 후비보호를 하고 2계열에서 주보호 후비보호를 한다. 그런 내용을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1, 2, 3, 4, 5를 써주시고 세부적인 내용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호 방식에서는 이런 정도 내용을 보고 써주시면 됩니다. 7장, 8장 부분은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잠깐 요걸 끊었다가 또 하시죠. 왜냐면 이게 나중에 편집하기 좋게끔 중간중간 또 끊어줘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